B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를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여의도 레이더로 시작하는데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가 2대1입니다. 배 씨가 2명이에요. 아, 네. 뭔가 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전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배가 좀 나와야 될 텐데. 예. 배씨가 2명이니까 네. 배시시 웃게 되네요. 아, 배시시 웃게 된다. 네. 정말 기분 좋은 웃음이네요. 네. 바깥의 분위기는 싸늘하네요. 제 개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 네. MZ 세대인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NG가 났네요. NG가 났네요. 예, 빠르게 첫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요 사진이 찍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희룡 전 장관과 만찬을 함께하는데 활동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당내에서 또 처음으로 전당대회 나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이 그저께입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의미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전대가 되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조혜진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는 이제 대학 서울대 법학과 이제 선후배 사이긴 한데 예. 뭐 그런 인연보다는 이번 선거에 이제 험지로 옮겨가서 그렇죠. 권영대 험지입니다. 예. 경남 내에서 다른 지역구로 옮겨가서 결국 이제 낙선이 됐는데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상당히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는 건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또 제 예측이 다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추경호 예. 원내대표 또 지금 원내대표 국회의장도 추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무게의 추가 옮겨가네요. 근데 이제 그래요. 그걸 지금도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현실적으로는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른바 당노 당노. 현예 당노였네요. 당뇨 아닙니다. 조심하시고요. 네. 당노 현예 당위적으로는 나가면 안 되는데 아. 현실적으로는 예스다. 왜 장애형으로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도 그렇기 때문에 유난 충돌 어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 총선 TF팀의 백서에서도 한동훈 전 책임론이 부각된다 어쩐다 전 위원장의 책임론이 부각된다 어쩐다 하지만 뭐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죠. 예.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은데 나와 또 하나는 뭐냐면 등장하는 순간 야당으로부터 집중 포화가 쏟아질 거예요. 그렇죠. 대표가 된다면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차기 이 유력 대선 주자의 싹을 싹둑 잘라야 된다면서 막 총공세가 벌어질 거예요. 예. 국회의장하고도 맞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왜 나오느냐. 네. 더군다나 이제 대선 후보는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선거도 진두지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냐.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변할 건가. 검찰 인사를 보니까 안 그럴 것 같다. 그럼 내 길을 가자. 예. 마이웨이. 아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 이재명 대표도 지금 연임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등장해야 네. 맞상대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런 게 네.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정적으로 저는 안 나올 거면 미국으로 갔겠죠. 아하. 네. 양재도서관입니다. 아.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나갈 때 네. 양재역에 있는 윤봉길 의사 예. 그쪽인가요? 맞습니다. 거기서 대선의 포부를 또 밝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양재다. 양재는 나간다. 나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 선언, 뭐 조혜진 의원도 있었습니다만 이상민 의원도요. 명분 있으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네. 좀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면 네. 다른 분들이 좀 희망을 못 주기 때문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져요. 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 언급되는 분들이 뭐 유승민, 나경원 아무래도 나경원 당선자가 이제 많이 거론됐었는데요. 네. 과연 나경원 당선자가 된다 한들 보수 지지자들이 보기에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뭐랄까 긍정적인 또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드는 분위기거든요. 그냥 예. 뭐랄까 김기현 씨보다 조금 더 유명한 사람이 된 느낌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점에서 실제로 이제 이게 당 지지자들 여론조사가 됐건 전체 전 국민 여론조사가 됐건 네. 아시다시피 이제 격차가 현격하거든요. 네. 그리고 유승민 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이제 주로는 민주당 지지자들과 조국혁신당 지지자들 쪽에서 지지가 높아요. 아, 네. 그러면 실은 약간 이제 뭐 역선택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남의 동네에 대해서 약간 논평하는 정도의 지지라 그럴까요? 예.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무당층에서 아주 얼등이 높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좁게 해석을 하면 네. 왜 나올 거냐에 대한 일부 이제 정치평론가분들 해석은 친윤 쪽에서 너무 압박을 많이 하니까 다음 기회가 안 오는 거에 대한 압박 때문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네. 잊혀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뭔가 압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뭐 그 자세한 내면 이야기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 선거를 역대 선거를 보면 두 종류의 선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캠페인으로 돌파 가능한 선거가 있고 진영이 초토화된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가 있어요. 아, 예. 2000년대 그 후반에 이제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예. 그때 이제 정동영 후보가 되긴 했었는데 격차가 거의 뭐 더블 스코어가 났었는데 그때 이게 단지 그냥 그 정동영 후보 요인도 부분적으로 있었겠지만 약간 진영이 초토화된 상태였다 그럴까요? 그래서 누가 나와도 이기기 쉽지 않은 네. 그런 상태였고 노무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도 약간 진영이 초토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게 홍준표 씨가 아니라 누가 나오더라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하는 여러 가지 정무적 행보들 뭐 이러저런 그 국민의힘과 뭐 민주당 사이에서 국민의힘 이번에 검찰 일은 하도 그렇지만 뭐 방어한다고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말을 갖다 붙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막 이런 게 많거든요. 네. 그런 거가 많아서 약간 이제 이 과연 이게 원래는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 개인만 생각하면 네. 다음에 출마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약간 묻어가고 뭔가 짠하고 네. 그래야지 약간 프레시한 걸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보수 진영 전체 어떤 그 뭔가 이렇게 변화를 그 붕괴 위해서? 가능성 아, 붕괴 가능성. 그런 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나온다. 그런 고민이 좀 담겨 있을 것 같다. 그래요. 이 황교안, 김무성 등 선거에서 패배한 당의 수장들은 사실은 내리막을 걸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은 좀 다른 길을 가게 될까요? 저는 좀 달라지긴 할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냐면은 황교안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두 분은 네. 대안이 있었어요. 아. 왜냐하면 더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든지 또는 다른 대안이 있었단 말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결정적으로는 황교안 전 대표의 경우에는 대항마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름없었죠. 야당 대표로서. 그리고 이제 김무성 전 대표에게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가장 큰 경쟁자가 사실 내부에 있었죠. 박근혜 예.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 출마할 때도 가장 중요한 변수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지금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회복 중이다. 회복 중이다. 벤의 연애 중이 있고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제 회복 중. 회복 중.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언제 회복될 거냐? 네. 근데 전당대 복귀하면서 그럼 대통령과 차별을 안 한다? 네. 그러면 한 전 위원장의 확장성이나 영향력에는 제동이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다? 네. 전 특검 받아야죠. 검찰 수사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립각이 뭐 바로 이제 이 일면 톱으로 나올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런 예. 상황이 돼도 상당히 좀 껄끄러워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은 대균열이 벌어지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윤파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의 한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만약에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구조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이전에 황교안 또는 이전에 김무성과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 좀 그래요? 암중고색하면서 본인의 입지를 점점점 넓혀. 왜? 그러기에는 당장의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에는 3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긴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접근을 시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앞에서 뭐 예. 그 황교안, 김무성 두 분은 다른 대안이 있었단 말도 맞는 말씀이고 다르게 생각하면
그 두 분이 아주 강력한 대안이 아니었던 거죠. 아, 네. 황교안, 김무성 그냥 예. 직책이 당 대표였던 거고 예.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당시 이제 대통령 그 직무대행까지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네. 홍준표 후보랑 이제 또 경선이라든가 등등해서 그렇죠. 이제 안 예. 됐었는데 그만큼 어떤 자체 파워라 그럴까요? 어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반사체냐 발광체냐 할 때 어떤 이제 그 스스로 어떤 그렇죠. 그 스스로 빚을 내는 파워가 이제 딸렸던 걸로 봐야 되고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이 지금 뭐 출마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좀 험난한 길이 될 것 같다. 음. 앞에서 말씀하신 대통령과 차별하냐 아니면 이제 입장을 갖냐 문제가 핵심일 텐데요. 그거랑 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포인트로 2012년 지금 이번 총선을 많은 보수 쪽 분들은 이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처럼 되기를 기대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처럼 안 됐어요. 네.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 차였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입장이 뭐였냐면 이제 내 지지율 떨어졌으니까 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전반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이렇게 그 깎아내리기도 어렵고 동조하기도 어렵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여론에 밀려 3박자 늦게 뭘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박자가 늦어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칫하면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잠재력을 소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 그렇군요. 뭔가 내부 갈등에서 에너지를 다 소진하면서 네. 뭔가 이렇게 내부를 정비하고 중도를 땡기고 뭔가 전열을 정비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계속 뭔가 이제 갈등 모양새만 보여주고 그럼 보수 내부에서도 이제 상처가 막 생기고 그럴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런 점이 아마 최대 난관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주 짧게. 예. 저는 일종의 따로 국밥 체제가 될 것이다. 다 왜냐하면 따로 봐. 예. 윤석열 대통령대로 이제 정부 위주로 견인해 나가고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장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정부 쪽보다는 국민의 위주로 해서 네. 일종의 따로 국밥 체제. 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어떤 불가근 불가원하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또 전당대회 이야기 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다음에 이어가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한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의 상남자의 도리다 하면서 추가로 누구는 대통령 전용기까지 내줘가며 나홀로 인도 타지마할 관광까지 시켜주면서 수십억 국고를 손실케 해도 처벌 안 받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건 전형적인 이제 윤홍 연대, 윤홍 연대에 대해서 예. 공개적으로 또 공식화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방자다. 그 아내를 감싸지 않는 남자가 상남자인가? 이런 건 이제 뭐냐면 예.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꼼짝 못하죠. 우리 최병재 그래요? 소장은 예. 더 잘하실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다 잘합니다. 저는 뭐 집에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으니까요. 이제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절대 진리입니다.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인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의 사실상 핵심 주제가 되어버린 김건희 여사 수사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구조에서 홍준표 시장의 발언은 지극히 윤홍연대를 의식한 발언이다. 그래요?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타지말 이야기 나온 거는 네. 그럼 왜 한 김정숙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저격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더 힘을 실어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핵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으로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담이 사라지면 모르겠는데 아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효과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털어내느냐 이 부분이 더 일반 국민 여론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홍준표 시장이 물타기까지 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잘 안 되는 모양새예요. 네, 잘 안 되고 예. 뭐 자기 여자를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다는데 검찰이 하이에나 떼인 것도 아니고 특검이 하이에나 떼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네.
지금 이제 어떤 공적 권력과 사적 관계의 문제가 있는 건데 그 어제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되게 재밌는데요. 네. 국민을 믿고 맡긴 권력을 부인 보호에 쓴다는 국민 비판. 이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예. 뭔가 공적인 거 하라고 권력을 준 건데 이 그 어떤 와이프 사랑, 네. 부인 사랑에 뭔가 지금 보수의 노선이 아내 사랑이 돼버린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공적인 일과 사적인 관계를 이제 그 뭔가 어떤 구분의 문제가 있는데 다만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님 같은 경우는 사적인 정치적 관계 연장으로 지금 이제 상남자론을 꺼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 최 소장님은 이기는 정치학에 부인에 대한 사랑 이야기는 없나요? 정치학의 이론칙은 여보 사랑이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홍준표 시장의 고차원 디스였나요? 그렇다면요. 디스이기도 하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전선을 치기 위해서 다른 지원군을 땡겨오는 그렇죠. 거죠. 그래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아니, 가정에서 사랑하지만 더 강력하게 예. 견제하는 그런 또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이제 뭐 이건 일반 가정 같으면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또 배우자고 지금 네. 22대 국회 들어가자마자 뭐 특검법도 각종 또 공세가 시작될 텐데 이걸 어떻게 털어내느냐에 따라 예.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은 또 별도로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가정이 없는 사람은 이런 글 보면은 눈꼴이 시렵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검찰 인사 단행을 두고요. 여당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방금 전에 나왔던 김용태 비대위원은 국민들께서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 충분하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2년에 한 번씩 있는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뭐 오비락이라고 보기엔 너무 여러 가지 정황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김주현 예. 민정수석 비서관이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대선 공약을 번복하면서 네.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는데 복원. 예. 그쵸. 뭐 부활 앤드 복원. 예. 첫 작품이 지금 이제 검찰 인사가 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우리 7초간의 침묵으로 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 할 얘기가 없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고 네. 그게 모든 언론 그리고 법조를 출입했던 모든 기자들을 포함해서 이런 맥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착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기에는 좀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치행위라는 게 그 국민 아무도 모르는 깊은 속이 있을 수는 있으나 예. 정치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산업의 일종으로 봐야 되는데 예. 국민들 너네들은 다 헛개비를 보고 있는 거고 나는 어떤 깊은 뜻이 있어 라는 것 자체가 좋은 정치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뭔가 그 말로는 사과를 했었지만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용 검찰 인사라고 볼 소지가 너무 다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행보들이 네. 이게 뭐 사과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거죠 지금.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아주 큰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무마하고 더군다나 껄끄러운 소환 조사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태도다라는 것이 오늘부터 이제 인계가 시작되거든요. 아마 지금 막 취재 현장에 나가 있을 텐데 예. 다행이네요. 예. 지금 YTN 지금 뉴스에 나오는데 저는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어떤 혜택도 없다. 예.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는 일반인과 똑같다. 성역이 없다. 예. 그 점을 분명히 밝히면 돼요. 그리고 뭐 모든 종류의 뭐 비공개 소환이 됐던 그것도 다 우리 포함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수사를 신속히 서두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지연되면 지연되는 대로 예. 계속 그렇게 또 연결이 돼버리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장 선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이요. 국회의장 선거를 당대표가 관여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국가서열 8위가 국가서열 2위를 결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취지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상호 전 의원께서 아직 지금 이제 현재는 의원이죠. 네. 이제 아직 의원이에요. 네, 예. 이번 달이 지나면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전 의원이 되시는데 네, 의원이에요. 위태로운 발언이죠. 예.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그래서 발언이에요. 우리 우상호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런데 이제 좀 뭐랄까 민주당이 22대 당선자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네. 22대에서 뭔가 앞에서 그래서 이제 우상호 의원이 이제 그 뭔가 뭐랄까 떨어졌다 그럴까요? 앞을 네. 부출만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뭔가 좀
이 국회의장을 당 대표가 거기 뭐 당심 뭐 명심 이런 걸로 나오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별로 좋은 모습이 전혀 아닌데 서로 지금 그 경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22대에서 당선 안 된 사람한테만 나오고 있다. 네. 그것이 좀 현재 민주당의 상황과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한 글자인 것 같아요. 저는 압도적인 명심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명심. 그러니까 이제 명심을 명심하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계속해서 좀 추추추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오. 뭐 추추추 트레이는 예. 추신수 선수입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네. 근데 지금 이건 박찬대 원내대표도 추대 형식. 그렇죠. 그리고 추미애 오늘 이제 투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언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지금 상황을 보면 매우 유력시 되는 게 그렇죠. 추미애 당선인이죠. 그러면 이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대표도 뭐 DJ도 그렇게까지 장기적으로 당 대표를 한 적은 없다 이런 이야기 네. 나오는데 또 대표 연임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지역구에도 본인이 영향력 행사를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김동화 후보자가 또 당선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인데 제가 아까 위태롭다는 말씀은 예. 2년 뒤에 서울시장 선거했는데 아.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많거든요. 근데 예. 우상호 의원 지금 이 발언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하, 서울시장. 그래서 제가 후보군에.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예. 어디까지나 추정하는 겁니다. 위태로운 거 아니냐 이런 의미 부여를 한 겁니다.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에 일각에서는 한국판 낸시 펠로시 같은 모습을 보일 거다. 대통령 오시면 뭐 뒤에서 연설을 찢어버리는 뭐 이런 모습도 연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추윤 이렇게- 갈등이 제기될까요? 뭐든지 찢는 게 좋은 건 아닌데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 낸시 펠로시 의장이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얘기할 때 뒤에서 이제 박박박박 이제 그 종이를 찍는 찢어라. 아주 인상적인 걸 해서 미국 민주당 지지층들이 약간 그 어떤 뭐랄까 이렇게 뜨거움이라 그럴까요? 예. 열렬함을 반응을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근데 그 한국은 일단 국회법이 다른 거죠. 한국에는 당적을 이제 탈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제도와 한국의 제도가 일단 같은 국회이긴 하지만 취지가 좀 다르다는 거고 예. 그러면 일단 국회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죠. 탈당 예. 당적 조항 같은 거 다 없이 뭐 당적을 가질 수 있고 뭐 당 대표의 지명을 받아서 선출한다든가 뭔가 그렇게 되는데 낸시 펠로시처럼 될 수는 있으나 예. 그게 이제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예. 낸시 펠로시처럼 되는 게 꼭 바람직하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추미애 당선인 뭐 지금 국회의장 선거 나오시는 분들은 기계적 중립 필요 없다 이런 그렇죠. 입장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건 이제 추윤 대첩이잖아요. 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대한 말리긴 말릴 것 같아요. 아 말리는 찢어서는 안 된다. 찢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발언도 제발 신중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 정치적 반사익을 가져갈 것은 가뜩이나 여러 어려움에 놓여 있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지금 특검 정국인데 여기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중도층에서는 추 국회의장이 된다면 아직까지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추 당선인이 만약에 국회의장이 된다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형태가 돼버리면 네. 오히려 중도층 민심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 쪽으로 오히려 옮겨갈 수도 있어요. 또 연민. 그렇죠. 이건 동정- 아니다. 왜냐하면 예. 문재인 정부에서 추윤 갈등, 추윤 대첩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랬죠. 그 재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걸 약속받고 좀 명심을 실어주지 않았을까. 아하. 근데 그게 아니라 예.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된다면 마음대로 마음껏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을 리는 만무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언제까지 막을 수 있느냐. 아.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네. 상당히 올 연말 내지 내년 초로 옮겨가는 전국에서는 상당히 민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회의장 선거까지 오늘 뭐 결론이 나올 텐데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